자, 이상확률 변수 파트부터 문제 몇 개나 있어? 첫 번째 유형 37. 아, 5개밖에 없어? 유형 37은 되게 쉬운 거여서 골라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뭘 풀어주는 게 나을까? 4번, 5번이 나을 것 같아. 3번, 4번, 5번? 자, 3번은 봐보세요. 3번 때문에 우리는 확률의 총합의 값이 몇이라고요? 확률의 총합의 값 1이어서 x값한테 1부터 10까지 대입하는 동안에 이게 지금 확률의 총합인가요? 이 값이 확률의 총합이어서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누구였죠? 아닙니다. k 플러스 1분의 1은 이렇게 더 설명한다고 안 해올 애들이 외우는 것도 아니고 쌤도 오랫동안 가르쳐보니까 안 해올 애들은 영원히 외우지 않아요. 수능 끝날 때까지. 이번 생에서 절대 외우지 않는 애들은 계속 안 외우거든?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의 합의값은 요 값을 보고서 분자의 n을 쓰고 분모의 하나 큰 n 플러스 1만 쓰면 되거든. 이게 공식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제 고3 6월달이니까 아직까지 안 해온 거는 거의 너무하는 거거든? 자, k의 값은 x랑 무한하니까 k는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그마 x의 값들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뒤에 시그마 값을 구해야지만 k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얘가 누구일까요? 밑줄이 누구예요? 11분의 10. 네. 그래서 k는 누가 답이에요? 10분의 10. 제발 부탁드려요. 이제 어지간하면 좀 외워줄 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별로 풀어줄 가치를 못 느끼겠는데 4번도 풀어드리겠습니다. 4번은 확률 변수 x의 값은 1부터 99까지 확률 변수 x입니다. 1부터 99까지 숫자를 갖다 이용해서 확률의 총합의 값을 1이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해서 a 값을 먼저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는 확률의 총합의 값은 1인데 지금 확률의 총합의 값은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99까지 이 확률의 총합입니다. 그냥 시그마를 사용해서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제일 처음에 할 일은 k랑 무관한 a는 끄집어내려고 하거든. 그 다음에 시그마 뒤에 남은 녀석의 값을 유리화해 줄 생각입니다. 유리화하면 분모가 누가 되는 거지? 네, 분모값 1이니까 유리화했을 때 분자만 쓰겠습니다. 남은 일은 이제 차근차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차근차근 대입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1 대입했고요. 2 대입했습니다. 마지막에 99까지 대입하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99까지 대입했더니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인 것 같습니다. 지워지고 남는 게 몇 번째 게 남죠? 네, 두 번째 거랑 끝에서 두 번째 게 남는 거죠? 10 빼기 1이니까 9입니다. 그래서 9a 값이 1이기 때문에 a의 값은 a가 9분의 1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 요구한 거는 지금 뭘 구하라는 얘기야? x의 값이 16일 때부터 99일 때까지 확률의 값인 b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시그마 k의 값이 16일 때부터 99일 때까지 확률의 값의 총합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a의 값이 9분의 1이라고요? 요게 지금 b라고 하는데 a 9분의 1은 끄집어내겠습니다. 그 유리화했습니다.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부터 99까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한테 대입하고 있습니다. 대입했더니 제일 처음에 16을 대입했더니
루트 17 빼기 루트 16. 그 다음에 17 대입했더니 루트 18 빼기 루트 17. 마지막에 99를 대입했더니 마찬가지 두 번째 거랑 끝에서 두 번째 게 남겠죠? 그럼 두 개 남은 거 산수했더니 10-4인가? 10-3에는 6? 그래서 9분의 6이어서 A, B 두 개 더하라고 했습니다. 9분의 6 더하기 9분의 1이어서 9분의 7이 답인가요? 그 다음 문제 같습니다. 자, 5번으로 갔습니다. 5번은 이 유형 문제 중에 제일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 이산홍일 변수 x의 값이 취할 수 있는 x의 값은 0부터 7까지 값이 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의 값들은 확률을 표현하는 이 식이고요. x의 값이 6 이상일 사건이 A 사건입니다. 그 다음 x의 값이 3 이상인 사건이 B 사건입니다. 조건 범위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범위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분모의 값은? 분자는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일단 PB부터 구할 생각입니다. PB라는 사건은 3 이상인 사건이라며? 그럼 3 이상인 사건인데 0일 때가 확률이 뭔데? x의 값 0일 때 확률이 뭐냐고요? 0일 때 확률의 값은 C, 1이었을 때도 C, 2였을 때도 C입니다. 하지만 3이었을 때 확률의 값은 4였을 때는 8C? 아니다. 4였을 때 8? 4였을 때 그냥 2C인가요? 그 다음에 5였을 때도 2C? 6이었을 때 7이었을 때가? 네, 5C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확률의 총합의 값이 1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C의 값이 필요합니다. 다 더했습니다. 10C제곱 6C 더하기 3C여서 9C? 네. 인수분해 했으면 좋겠는데 9를 어떻게 만들지? 네, 인수분해 되네요. 따라서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양수값일 테니까 C의 값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C의 값이 10분의 1인 건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모의 값이 3 이상일 확률입니다. 3 이상일 확률이라서 내가 필요한 거는 3보다 클 확률 값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한 녀석이 3 이상이면 여긴가? 이거 3개 더한 게 3C. 3C의 값은 10분의 3? 그럼 PB는 누굴까요? 근데 A 교집합 B의 값이면은 6 이상이면서 3 이상인 거잖아. 6 이상이면서 3 이상인 거는 결국 몇 이상이라는 얘기지? 6 이상일 확률의 값이 필요합니다. 6 이상일 확률의 값은 10C제곱. 10C제곱인데 10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확률의 값은 7분의 1이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홀수원 문제만 풀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x의 분산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모든 평균과 분산 구하는 가장 기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하려고 하는 건 기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기대값이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은 항상 위아래 곱하는 거죠? 위아래 곱했습니다. 얘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확률의 총합의 값은 1이라고요? 그래서 확률의 총합의 값이 1 나오려면 A 플러스 B의 값은 3분의 2인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대값인데 분산값은 어떻게 구하죠? 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한 거랑 곱하고 제곱한 거랑 곱하고 제곱한 걸 곱했습니다. 제곱한 거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A, 제곱한 거랑 곱했더니 빵, 제곱한 거 곱했더니 이렇게 되나요? 위에 걸 제곱한 거랑 밑에 걸 곱했습니다. 뭐 잘못 썼어요? 제일 첫 번째 게 A라고요? 제곱한 거랑 밑에 걸 곱했고요. 그 중에서 평균값을 제곱한 걸 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A-B의 제곱의 값을 뭐라고? 앞에 있는 값은 3분의 2야? 분산값은 12분의 5인데 얘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빼기 B-A의 제곱의 값이 12분의 5? 앞에 있는 값은 12분의 8이잖아. 12분의 8에서 뭘 빼야지 12분의 5야? 답은 4분의 1이라고요?
a-b제곱과 b-제곱은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 9번으로 갔습니다. 9번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똑같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확률의 값이 8분의 7이라고 한다면 0부터 2까지 확률의 값이면 요거 3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3개. 양쪽 옆에 게 8분의 2, 가운데 게 누구란 얘기야? 8분의 5란 얘기야? 그럼 A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 확률의 값은 누구야? 8분의 1, 8분의 1, 8분의 5, 8분의 1이네 확률이. 그때 문제하고 하는 건 기대값 구하라고 합니다. 위아래 곱하기만 끝납니다. 곱했습니다. 수능 기출 문제가 이렇게 쉽다고? 자, 첫 번째 거 위아래 곱했습니다. 두 번째 거 위아래 곱했고요. 세 번째 거 위아래 곱했고요. 네 번째 거 위아래 곱했습니다. 다 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갔습니다. 11번 문제는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것도 수능 기출 문제네.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확률의 값은 2일 때 확률의 값은 1에서 0일 때 확률의 값을 빼주면 2일 때 확률의 값이 나옵니다. 그 말은 0일 때 확률과 2일 때 확률만 더해도 1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이것만 더해도 1이라며. 확률 변수의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확률 변수의 값 0하고 2밖에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때 확률의 값을 더했을 때 1인 모양입니다. 근데 첫 번째 확률의 값이 누군지 모르고 두 번째 확률도 누군지 모릅니다. 첫 번째 확률의 값을 선생님이 A라고 한다면 두 번째 확률의 값이 1-A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기대값을 구하고 분산값을 구해서 이 식에 대입한 다음에 2일 때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만 구하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먼저 기대값 구했습니다. 위아래 곱했습니다. 자, 분산 구하고 있습니다. 제곱한 걸 위에 거 제곱한 걸 밑에 거 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평균값을 빼라고요?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8a 부호 바꿨으니까 플러스 8a 앞에 마이너스 4a랑 더했으니까 4a 4는 지워지나요? 이거 두 개 값을 이용해서 시계한테 대입하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값은 제곱하시라고요? 2-2 값을 제곱한 게 왼쪽 겁니다. 오른쪽은 분산값의 2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방정식의 해인 a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4a제곱이니까 2항했더니 12a제곱 왼쪽에 마이너스 8a라서 2항했더니 마이너스 16a 4로 약분했습니다. 3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어서 인수면 되는 것 같습니다. a가 누구죠? 문제에서 a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a의 값은 3분의 1을 선택했습니다. a가 3분의 1이어서 우리가 구한 답은 3분의 2가 답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지금 했던 문제 유형은 평균, 분산 구하는 유형을 연습했습니다. 13번으로 갔습니다. 13번 다음 표에서 3E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요거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좀 남자애들이 저번에도 잘 몰랐었는데 오늘은 좀 더 알려나? 자, 기대값 구할 때, 분산값 구할 때, 분산값 구할 때, 표준편차 구할 때, 괄호 속에 AX 플러스 B가 들어있으면 상이하 제일 첫 번째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제일 첫 번째 건 A도 진짜로 곱해줄 거고 B도 진짜로 더해줄 거죠? 분산값은 A의 값을 제곱한 거랑 분산값을 곱할 건데 B는 무시하겠습니다. 표준편차의 값은 A의 절대값을 씌운 거랑 곱할 생각입니다. B는 무시하겠습니다. 얘가 공식입니다. 제일 첫 번째 건 그래서 뭐 구하라고요? 3EX 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값을, 기대값을 먼저 구할게요. 기대값 구하려면 귀찮으니까, 나중에 통분하기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분모의 값이 10인 녀석을 써놓고서 문제 풀려고요. 자, 선생님 지금 위아래 곱하고 있습니다. 10분의 첫 번째 곱했더니 마이너스 8. 그래서 기대값은 4가 기대값이네요. 4가 기대값이었을 때 답은 11을 답으로 쓰세요. 큰일 났어. 또 졸려.
15번은 조합값으로 써있는 확률 변수가 있네.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이 조합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의 조합값이면 간단한 숫자인 것 같아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 K분의 마지막은 K분의 1인가요? 네. 그런데 분자에 있는 값을 다 더했더니 15인 것 같아요. 그래서 K값이 누구라고요? 이 확률값들은 전부 다 분모가 15입니다. 기대값 구했습니다. 15로 통분할 생각이고요. 제일 첫 번째 거는 그럼 더했더니 40 더하기 40? 맞나? 80? 80이면 15로 나누기 안 되는 거 아니야? 80이면 5로만 약분했습니다. 대입할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산수하자고 지하나? 그래서 3분의 16 대입했습니다. 풀어와서 좀 이런 거 거르고 정말 모르는 걸 질문하면 알찬 수업이 됐을 건데. 자, 17번으로 갔습니다. 17번이 이상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의 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 변수의 종류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쌤, 저 가요. 마이너스 0, 1, 2, 4개의 확률 변수가 있고요. 표만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x라는 확률 변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확률값을 쓰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10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인가요? 네. 두 번째 0 대입했습니다. 10분의 2입니다. 세 번째 10분의 a 플러스이고요. 네 번째가 10분의 2a 플러스인가요? 이 확률값을 싹 다 더했을 때 합의값이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분자의 값을 다 더했더니 10분의 2a 플러스 8? 10분의 2a 플러스 8이면은 a가 1이라고요? 2 플러스 8의 값이 10이 나와야 되니까요. a가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확률의 값은 첫 번째 10분의 1, 두 번째 10분의 2, 세 번째 10분의 3, 네 번째 10분의 4인가요? 네. 문제가 요구한 건 분산값 구하라고 합니다. 서준아, 이 분산 어떻게 구하겠다고? 네, 9배 가지고 분산이랑 곱하겠다고요? 먼저 기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구했습니다. 10분의 제일 처음에 곱했더니 다 더했더니 10분의 10이니까 1인가요? 기대값 이랬을 때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값은 제곱한 거랑 곱할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곱한 거랑 곱했더니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10분의 20입니다. 분산값 2였을 때 문제가 구하라면 9배라고 했습니다. 큰일 났어. 자,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 문제가 확률 변수 x하고 y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하고 똑같습니다.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봤더니 1, 2, 3, 4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이 주어져 있고요. y는 11, 21, 31, 40일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 변수의 확률값은 확률값이 똑같다. AA, BB, CC, DD 똑같은데? 그때 x의 기대값은 22인데 x의 제곱의 값의 기대값 5입니다. 근데 y에 대해서 기대값도 구하시고요. y의 분산값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y라는 변수하고 x라는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 같아. 1과 11, 2하고 21, 3하고 31, 4하고 41의 관계가 있어. y는 x한테 뭐라는 변수가 y인 거지? 10배 준 다음에 1을 더한 녀석이 y가 되는 건가? 10배 했더니 1 더하면 11, 10배에서 1 더하면 21, 10배에서 1 더하면 31, 10배에서 1 더하면 41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률값이 똑같습니다. 확률은 A, B, C, D, A, B, C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거는 x의 기대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x의 기대값이 누구야? a 더하기 이게 지금 x의 기대값인 것 같습니다. 근데 x의 기대값은 문제 2라고 얘기합니다. 쌤은 x의 분산값도 구할 생각이거든? x의 분산값은 제곱해서 곱할 거 아니야? 처음에 제곱해서 곱했더니 a, 4a, 9a, 9c, 16d 처음에가 a, 4b,
9C 16D의 값이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고요.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뺀 생각이야.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이렇게 분산인가요? 그런데 문제에서 제곱한 거의 평균의 값이 5라고 했으니까 이게 5란 얘기야? 이게 5면은 분산값은 1인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A, B, C, D는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필요한 요 정보, 기대값은 2, 분산값 1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Y의 기대값과 Y의 분산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확률 변수 Y의 기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Y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이 10배 해주고 1을 더해줘야 돼요? 난 이 값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분산값을 구할 때는 Y의 분산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네, 100배 해주면 돼요? 대입했습니다. 2대입했습니다. 2대입했던 얘가 누구라고요? 얘가 누구예요? 1대입했습니다. 네, 분산값 1이니까 그래서 답은 121이 답이라고요? 10번 문제가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5고 반질기가 일자리가 되는 원의 부채꼴 AOB라는 부채꼴이 있습니다. 여기 각은 90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수 n값에 대해서 호 AB를 2n 등분했을 때 각 분점의 좌표를 차례로 P0부터 P2n까지를 표현했습니다. 2n 등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n값이 3이었을 때는 몇 등분했다는 얘기야? 6등분했다는 얘기죠? 네. n값이 3이었을 때 6등분한 그림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6등분하게 되면 몇 도란 얘기지? 각 하나하나가? 90도를 6등분했다면서요. 10. 네, 하나하나가 15도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A점 좌표의 값이 P0입니다. 그런데 제일 가운데 45도짜리가 P3인가요? 90도짜리가 P6입니다. 여기서 지금 요건 30도짜리 같은데 30도짜리? 30도짜리 P 너 아니다. 이건 아니다. 30도짜리가 있고요. 여기 15도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긴 60도짜리가 있고요. 75도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6등분 했을 때 문제를 풀어주세요.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점의 좌표가 P라고 한다면 POA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와 부채꼴 POB의 넓이의 차이값을 확률 변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넓이의 차이값? 넓이의 차이값? P의 값이 만약에 2점이면은 2점이어도 되나 P가? P는 2점 중에서만 선택하라고? 네. 제일 처음에 2점을 선택했을 때는 넓이의 차이값이 누군 줄 알아? 2점을 선택했을 때 넓이의 차이값. 밑에 부채꼴의 넓이랑 위에 부채꼴 넓이의 차이값이 필요하거든. 이건 5개짜리 부채꼴들의 합이고 이건 1개짜리잖아. 차이값을 구하면 4개짜리만 구하면 돼? 2개는 여기가 30도라며. 4개면 60도잖아. 그럼 4개짜리 부채꼴 넓이가 차이값이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P점 좌표를 2점을 선택했을 때 넓이의 차이값은 뭐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 곱하기 반지름 1 곱하기 각이 60도라고요?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의 차이값은 6분의 파이가 넓이의 차이값입니다. 근데 이 점을 선택했을 때 넓이의 차이값이 몇이지? 밑에 건 5칸짜리, 위에 건 1칸짜리. 그럼 넓이의 차이값은 또 4칸짜리가 되겠네요? 4칸짜리 넓이 방금 구했잖아. 이게 6분의 파이라고요? 하지만 이 점을 P로 선택했을 때는 밑에 거의 넓이는 2칸짜리, 위에 거의 넓이는 4칸짜리. 차이값이면 2칸짜리인가요? 2칸짜리는 각의 크기가 30도? 그럼 이때는 넓이의 값이 누군데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이각은 60도? 아니 30도? 그래서 12분의 파이가 넓이에요? 넓이의 차이값?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죠? 12분의 근데 이걸 선택했을 때는 위의 넓이, 아래 넓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넓이의 차이값은? 8분의 8 계산. 네, 넓이의 차이값, 똑같은 넓이의 차이값이니까 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표를 작성했습니다. 넓이의 차이값을 확률 변수로 한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x가 될 수 있는 종류가 누구야? 여기서 x의 값은 넓이들의 차의 값을 x라고 하라고 했거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고요? 내가 물어본 질문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이걸 읽어봐 라고 하는 수준이거든? 잘 주무시고 오셨나요? 머리는 감았나요? 네. 자, 넓이의 차이값 x라면서 여기 x한테 뭘 쓸 거냐고. 0, 12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넓이의 차이값이었어요? 근데 5개의 점 중에서 넓이의 차이값이 빵인 점이 몇 개였죠? 이 확률값 5분의 1입니다. 넓이의 차이값이 12분의 파인 거는 2개 있었어요? 넓이의 차이값 6분의 파인 것도 2개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이 표만 작성해서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값 구했습니다. 위아래 곱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곱했더니 첫 번째 5분의 빵 곱했더니 6분의 파이 곱했더니 그럼 분자의 값은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네. 분자가 2분의 파이니까 10분의 파이가 답이네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2번, 23번을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네. 수빈아 잘 잤어? 아니요. 잘 못 잤어? 저는 문제가 좀 특이하다. 그림은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를 a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숫자가 1, 2, 3, 4, 5, 6이잖아. 그런데 fx하고 y는 a의 교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지금 x의 값은 확률 변수 x의 값은 교점의 개수라고. 그런데 기대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교점의 개수? 주사위 던졌는데 1이 나왔어. 그럼 교점 몇 개야? 4개. 네, 1이었을 땐 교점의 개수는 4개입니다. 2였을 때 교점은 몇 개야? 6. 네, 2였을 때 교점의 개수는 6개인 것 같습니다. 3일 때 교점은 몇 개지? 4일 때 교점은? 5일 때 교점은? 얘는 6이 아니라 9인데? 그럼 6일 때 교점은 몇 개란 얘기야? 네, 6일 때 교점도 2개란 얘기네요. 네. 자, 그러면 누가 확률 변수고 확률 변수에 뭘 써야 돼? 확률값 구하고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6가지 중에서 2 나온 경우가 몇 가지야? 4 나온 건 3가지예요? 6 나오는 건 1가지입니다. 여기서 기대값만 구하면 끝납니다. 생긴 것만 좀 어려워 보였지 졸라 쉬운 거였네? 위아래 곱하고 있습니다. 6분의 22? 네. 3분의 11? 네. 답은 14가 답인가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도 생긴 것만 더럽지 문제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짜리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한 변의 길이 1짜리인 정사각형이 9개가 있고요. 9개 중에서 3군데 색칠을 할 건데 색칠하는 경우는 유형 1처럼 이웃하는 것들만 색칠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형 2처럼 기역자 모양, 니은자 모양 이렇게 세 칸이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웃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첫 번째 유형도 아니고 두 번째 유형도 아닌 걸 보라고 하거든. 그게 세 번째 유형인데 한 변의 길이 1짜리가 되는 정사각형 9개 중에서 임의로 세 군데를 색칠해서 얻은 모양의 유형에 따라서 확률 변수 x의 값은 다한 것 같습니다. 1번 유형이면 확률 변수는 1, 2번 유형이면 확률 변수는 2, 3번 유형이면 확률 변수의 값은 3입니다. 그럼 확률 변수의 종류의 값은 3가지밖에 없네. 확률 변수의 종류는
1, 2, 3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군데 중에 3군데 색칠할 거라고? 그럼 모든 경우의 숫자는 9군데 중에 3군데 색칠하는 게 모든 경우의 숫자가 요게 모든 경우의 숫자인 것 같은데 9개 중에 3군데 선택하기? 근데 93의 값은 84인가? 3이 1분의 987 산수했습니다. 약분했더니 3, 약분했더니 4, 12 곱하기 7이어서 84 맞아요? 전체 모든 경우의 숫자가 84가지입니다. 84가지 중에서 1번 유형이 나온 경우는 몇 개나 되지? 1번처럼 그림이 나온 건 몇 가지야? 이런 그림이 몇 가지나 있냐고. 6개? 네. 세로로 1개, 2개, 3개, 가로로 1개, 2개, 3개. 그래서 이런 모양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몇 개 있어? 1개, 2개, 3개, 4개 있어요? 이 모양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몇 가지 있어요? 4개? 이것도 4개 있고 4개 있겠네? 몇 가지예요? 2개 더해 22가지입니다. 84에서 22가지를 뺀 것만큼 세 번째 유형이 나오겠네요? 60. 문제는 이 녀석의 확률의 값에 대해서 기대값만 구해서 42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산수의 편리함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거 약분해서 42분의 3 미리 약분하겠습니다. 42분의 8, 42분의 31로 미리 약분했습니다. 네. 자, 위아래 곱하겠습니다. 기대값 구했습니다. 42분의 3, 16. 여기다 지금 몇 배 하라고? 42. 42배 한 녀석의 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분자만 필요한 거네? 19 더하기 93. 112.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 페이지 세 문제 중에 2개 풀었으니까 하나만 할래요. 이거는 26번으로 갔습니다. 26번이 주머니 속에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혀져 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겠습니다. 이 과정을 2번 반복한다면 꺼낸 공에 적힌 숫자를 차례대로 A, B라고 얘기한다면 A 빼기 B의 값을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꺼내는 숫자가 1, 2, 3, 4 중에 아무나 꺼낼 수 있죠. 나중에 꺼내는 숫자는 처음에 1을 꺼냈을 때 나중에 1을 꺼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네. 처음 꺼낸 다음에 나중에 1 꺼낼 수 있어?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나중에 두 번째 꺼내는 것도 1, 2, 3 중에 하나를 꺼낼 겁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처음에도 4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고 두 번째도 4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숫자는 16가지? 그럼 내가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거는 A-B의 가지수를 지금 작성해야 되거든? A-B의 절대값 없습니다. A-B를 확률 변수로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확률 변수 중에 A-B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이? 제일 큰 녀석은 뭐야? 8, 그냥 뺀 것 중에 A에서 B를 뺀 것 중에 제일 큰 건 3이에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표를 작성하신 다음에 기대값 구하고 분산값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에서 B를 뺀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1가지. 네, 1 빼기 4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몇 가지야? 2가지. 네,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네,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빵 되는 건 몇 가지예요? 4가지. 1 되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 2 되는 건 2가지. 네. 야, 이년아. 자, 3 되는 건 몇 가지예요? 1가지요. 네, 3 되는 건 한 가지였죠? 네. 자, 이거의 총합의 값은 분자의 값이 6, 4, 6 더했더니 16 맞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분산이 필요한데 먼저 기대값부터 구할 생각입니다. 기대값 구했습니다. 16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빵. 3, 4, 3? 기대값이 누구죠? 선생님, 산수 잘못했어요. 여기 3이에요. 빵인가요? 네. 이제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값은 제곱한 거랑 곱하고 있습니다. 맞겠나요? 네. 여기서 뭘 빼자고요? 평균을 제곱한 거? 네. 따라서 16분의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숫자가 20? 이것도 20? 16분의 40? 16분의 40이면 2분의 5인가? 네. 근데 필요한 건 이 녀석의 분산값이 필요하다고요? 네. 내가 필요한 건 y의 분산인데 y의 분산은 2x 플러스의 분산이어서 몇 배 하자고요? 네, 2를 제곱한 4배만 하려고 합니다. 4배 했습니다. 4점짜리 문제인데 이런 게 수능에 나오면 무조건 맞출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 한글만 또박또박 잘 읽기만 하면은 거의 100% 풀 수 있는 편입니다. 제발 포기하지 말고 빈칸 채우기는 꼭 맞췄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근데 빈칸 문제 어디다 출제할지는 시험 출제자놈들의 마음이에요. 어디서 빈칸을 채우기를 출제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 n장의 카드들 중에서 이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n개 중에 4개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4장에 적혀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확률 변수로 잡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확률 변수 x의 값이 k일 때 k가 확률 변수라는 말은 뽑힌 4개 중에 제일 큰 게 k라는 얘기잖아. 이런 거 맞으세요? 네. 그런데 k의 값은 4 이상인가 봐요. k는 3이 될 수 없나 봐요. k가 3이면 4개 뽑아서 제일 큰 건 3일 수가 없죠. 4개 뽑았을 때 제일 큰 게 제일 작은 값 중에는 4가 제일 작은 거죠. 1, 2, 3, 4 뽑았을 때 제일 큰 게 4니까요. 4부터 제일 큰 숫자는 4부터 n까지 숫자가 제일 큰 숫자가 될 수 있는데 네. 1부터 k-1 중에서는 3장의 카드를 뽑아요. 그리고 k를 한 장 선택해요. 그래야지 제일 큰 숫자가 k일 겁니다. k보다 작은 것 중에 3개를 뽑고 k를 한 개 더 뽑으면 뽑힌 4개 중에 제일 큰 숫자는 k입니다. 그럼 가에 들어갈 건 뭘 쓰란 얘기야? 전체 모든 경우는 n개 중에 4개 뽑는 게 전체 모든 경우인데 분자는 k보다 작은 것 중에선 3개 뽑아야 된다며. 그게 뭐냐고. K 마이너스 그리고 k 한 개 중에 하나 뽑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4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요소의 값 지금 이게 들어갑니다. 산수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값은 3의 1분의 k-1 그래서 이 녀석은 가에 들어갈 값이 6분의 k-1, k-2, k-3의 값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얘 갑니다. 나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kc 아랫값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뭔지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빈칸이 없으니까요. 이게 성립한대요. 그런데 k한테 가를 곱하면 4한테 나를 곱한 거랑 똑같다고 하거든? 그럼 써봅시다. k한테 6분의 이거 쓰라고요? 네. 그게 4 곱하기 네모하고 똑같다고? 그럼 양변을 4로 나누기 해주면은 네모인 거야? 4로 나누기 했습니다. 이건가요? 네. 아, 나 환장하긴 또 이제 눈이 막 감기기 시작하네. 앉아서 수업하니까 그런가? 죽겠다. 계속 졸린다. 아, 어저께 오늘 수업, 말끔하게 수업하려고 쌤 어저께 일찍 잤는데. 일찍 잤더니 일찍 눈떠져서 미쳐버리겠네. 자, 나까지 구했습니다.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기대값 구할 생각입니다.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하려고 하는데 x가 k였을 때 확률의 값은 이거라고. x가 k일 때 확률의 값을 대입하는 모양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빈칸이 가하고 나라며. 가나는 누군지 알잖아. 그럼 이 식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네. 네. 가나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나의 값을 계산한 게 이거라고. 그래서 기대값은 누구냐고? 다를 구하라고. 기대값을 구하라고? 우리 기대값은 이게 기대값이라며. 여기다가 누굴 쓰자고. 나 자리에다가 나 집어넣으면 돼? 나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이걸 못 구하는데 이게 문제네. 이게 혹시 이건가? 나가? (24가) 누굴 곱한 게 24지? 4321을 곱한 게 24야? 4321분의 k 곱하기 k-1 곱하기 k-2 곱하기 k-3은 조합으로 쓴다면 몇이 몇이지? kc 4? 그거 대입하려고 그냥 조합으로 대입하려고. 부모의 값은 nc 4분의 4인데 시그마 다음에 녀석의 값이 시그마 k의 값이 4부터 n까지 kc 4예요? 그런데 여기다 숫자 대입했습니다. 분모의 값은 nc 4분의 4가 있었는데 시그마 값을 계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4 대입했더니 4c 4라고요? 그 다음에 5c 4, 6c 4,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지? 또 해야 돼? 앞이 커요? 앞이 커지는 거야? 뒤가 커지는 거야? 앞에 것만 커지고 있어요? 야, 이게 누군지 알고 싶어요. 이항정입니다. 앞에 것만 커지면 마지막에 있는 녀석의 값을 둘 다 증가합니다. 앞에 것만 커지면 마지막 녀석을 둘 다 증가합니다. nc 4분의 4 곱하기 마지막 녀석을 둘 다 증가한다는 말은 1씩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산수해가지고 그걸 계산한 게 지금 이거라고요? 그 중에 n 플러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다라고 하세요. 심지어 여기 써놨다. 혹시 니네가 못할까봐 써놓기까지 했네.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 자, 이거 계산한 게 기대값입니다. 4 곱하기 분모의 값은 4321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인가요? 근데 분자에 있는 값이 54321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5번 쓰면 되겠네요. 약분되는 값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분됐습니다. 분모값 431, 431 약분했고요. n부터 n-3까지, n부터 n-3까지 약분했습니다. 그럼 n 플러스를 남고요. 숫자는 뭐가 남지? 여기 앞에 뭐 딴 숫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남았냐고요? 네, 5분의 4가 남았네요. 다에 들어갈 숫자는 5분의 4가 다에 들어갑니다. 가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숫자 대입하라고요? F한테 6 대입하세요. F는 가가 F인 것 같은데? 여기다 지금 6을 대입하라고요? 6 대입했더니 6분의 분자의 값은 60? 네, 첫 번째 가의 값에 6 대입한 건 10입니다. 나한테 5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5 대입했습니다. 5 대입했더니 44321분의 약분한 건 432 약분할 수 있습니다. A값 구하라고요? A가 어딨지? 3개 곱하세요. 네, 답은 40이 답이네요.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푸는지 난 모르겠어요. 자, 홀수번 문제만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 빈칸 채우기 문제로 왔습니다.
자, 3번 빈칸 채우기 문제로 왔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지려고 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몇 가지? 216가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지면 21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차례대로 나오는 눈의 숫자들을 A, B, C라고 할 거고요. 우리의 바램은 3개의 숫자를 더한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싶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구하려고 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빈칸 채우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111 나왔을 때가 제일 작은 3이고요. 666 나왔을 때가 제일 큰 18입니다. 네. 확률 변수 X의 값은 3부터 18까지 숫자들이 전부 다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고요. A, B, C의 값은 각각 6 이하의 자연수인데 7-A, 7-B, 7-C의 값들은 7에서 1, 2, 3, 4, 5, 6을 빼봤자 어차피 1, 2, 3, 4, 5, 6이죠. 7-A의 값도 6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3부터 18까지의 K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자연수 K에 대해서 각각의 숫자들 A, B, C를 더한 숫자가 K라고요? 그럴 확률값은 X가 K일 때 확률 이렇게 표기할 거고요. 7-A, 7-B, 7-C의 값이 더해서 K가 되는 경우는 X의 값이 누구일 때 확률인지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X가 누구일 때 확률이야? X가 누구일 때 확률이지? 확률 변수 X가 3개 숫자를 더한 거로 하지 않았어? 근데 이것들 다 지금 이 녀석의 값들은 합의값이 K일 때인데 지금은 이것들의 합의값이 K일 때야? 이것들은 전부 다 뭔데? 다 더해볼까 그냥? 21 마이너스 1 플러스 X는 뭐가 X인데? 아, 이 합의값 X야? 네. 합의값 X니까 X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가가 누구란 얘기야? 아, 가의 값은 7이란 얘기네? 가는 숫자로 얘기하나 지금? 네, 가는 숫자라고 얘기하네요. 첫 번째 가는 7인 거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풀었던 이유는 합의값이 X이기 때문이죠? 네. 확률 변수 X의 평균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겁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표현할 건데 여기는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은 녀석의 값들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나에 들어갈 게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나에 뭘 써야 되지? K? 아니요. K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18K? 이 녀석의 값 이거라고 3부터 18까지 이거라고? 근데 K는 안 되네요. K의 값은 앞으로 못 나가지 시그마 앞으로. 그럼 시그마 K부터 K가 3부터 18까지 K는 안 돼요? 지금 문제 준 건 이렇게 줬단 말이야. K의 값이 3부터 18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이 값이 알고 싶어 지금. 근데 이걸 바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의 값을 나열했다고 하거든. 나열했다고? 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같다라고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같다? X가 K일 때 확률과 X가 21 마이너스일 때 K는 X가 K일 때 확률과 확률 변수 X의 값이 21 마이너스 K였을 때 확률의 값이 똑같다고? 네. 그때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 확률은 서로 밑줄 쳐 확률의 값은 서로 K가 3이면 21 마이너스 K의 값은 18이야? 네. K 값이 3에는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여기 3일 때하고 18일 때 개수의 값 3하고 18 더하면 21? 4였을 때 확률과 17일 때 확률이 똑같아요? 네. 근데 앞에 개수의 값인 4하고 17을 더하면 그럼 이것들의 합의값에 21배한 거겠네 나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뇌 정지 상태 이제 끝나, 빨리.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의,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뭐가 떴는데, 방금 밑에? 마이크 성능인가?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 녀석의 값, 확률 총합의 값은 1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요게 지금 확률의 총합이야? 밑줄 치면 1이라고? 네. 확률 총합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아니구나. 밑줄의 값은 1은 아니구나. 이건 18까지지. 3부터 18까지. 네. 근데 이건 3부터 10까지지. 네. 3부터 18까지 몇 개지? 16. 3부터 18까지가 개수가 16개라고? 네. 3부터 10까지는 몇 개야? 3부터 10이요? 10까지. 8개. 8개죠? 16개 중엔 절반 8개인가요? 근데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P10의 값은 누구랑 똑같아? Px가 11대 확률은? 11.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 싹 다 더한 녀석의 값은 1이라며. 그런데 왼쪽 절반만 더한 녀석은 누구겠어? 문제가 그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3부터 10까지 대입한 녀석의 값은 절반이기 때문에 이 확률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세 개를 계산해 주세요. 분자는 28입니다. 하지만 분모의 값 2분의 1입니다. 5번이 주머니 1에서 적힌 공이 n개, 2가 적힌 공이 n-1개, 숫자 적힌 공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n이라는 숫자가 적혀지는 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공의 개수는 몇 개야? N개. 1이 적혀있는 게 n개 있다고. 아. 2가 적혀있는 게 n-1개, 3이 적혀지는 게 n-2개. 전체 공이 몇 개 있냐고. 많다? 괜찮은 생각이 많아요. 공 많아요. 전체 공의 개수는 1부터 n까지 자연수 합이죠. 네. 전체 공은 이만큼 있습니다. 네. 1부터 n까지 합. 그런데 주머니에서 꺼낸 한 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다면 기대값이 5보다 크나 들어가는 자연수 n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n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가 적혀있는 공의 개수는 n-k 플러스 1개 있을 건데 k를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x가 k일 확률, 꺼낸 공이 k일 확률. 그럼 꺼낸 공이 k일 확률의 값을 우리 어떻게 구할 건데? 전체 공이 몇 개 있다고? 2분의 N. 그런데 해당하는 k라는 숫자가 쓰여진 공은 요만큼 있다고. 요만큼? 그래서 확률의 값은 요게 확률이네. 네. 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번분수 계산한 모양이야. m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n-k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가가 누구란 얘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대값을 구할 건데 방금 확률의 값을 구했잖아. 이 확률. 네. 근데 거기다 k를 곱한 녀석에 대해서 시그마 값을 계산하라고 얘기했어. 그럼 써볼게요. 이 녀석. 시그마 k의 값 1부터 n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k 곱하기 이거라고요? 네. 근데 이 녀석에 산수를 할 건데 남은 거는 k 곱하기 n-k 플러스 1 남은 거 같은데? 그럼 밖으로 나간 건 누가 나간 거야? 이거 괜히 계산했다. 그래 빈칸이 가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리고 나서 계산한 게 나고 이거 계산하라고 시그마 계산하라고 하는데 시그마 계산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시그마 k 값 1부터 n까지 k의 2차식이 있고요. k의 1차 항도 있나요? 다 공식이네요. 공식인데 시그마 k 제곱이 누군데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곱하기 자연수의 총합은 네, 이제 시그마 k 제곱 해결했습니다. 이걸 산수라고 하는데 n 곱하기 n 플러스 1 약분하는 거지? 네. 그 2도 약분할 거지? 네. 첫 번째 남은 녀석의 값 마이너스 3분의 두 번째 건 약분했더니 n 플러스 1만 남아요? 그걸 계산해 준 게 나의 값인 것 같아요. 통분하려고요. 3분의 3n 플러스 3에서 2n 플러스 1 뺐습니다. 되셨어요? 네. 따라서 나에 들어갈 값은 누구라고요? 얘가 나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잠이 또 오네. 그런데 F한테 7을 대입하라고요? 아, 다도 구해야 돼? 네. 그러면 다는 기대값이 5 이상이라고? 네. 기대값은 나가 기대값이에요? 3분의 n 플러스 2가 기대값인데 그게 5 이상이라고? 네. n 플러스 2의 값은 15 이상입니다. 따라서 n값은 최소값이 F한테 7 대입했습니다. 요게 F라고 합니다. 7 대입했습니다. 26. 여기다 지금 7 대입하라고 합니다. 다 더했습니다. 76. 그 다음 홀수 문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은 수능 기출문제라고 하네요. 수능 기출문제 4점짜리 기출문제입니다. 무게가 1짜리인 추가 6개, 무게가 2짜리인 추가 3개, 비어있는 주머니 1개가 있습니다. 추는 다 해서 9개 있습니다. 근데 주머니 1개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를 2 이하라고 한다면 주사위 눈의 숫자 2 이하일 확률이 뭐지? 3. 네, 6개 중에 1, 2가 3분의 1 확률이네요. 3분의 1 확률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무게가 1인 추 1개를 주머니에 담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의 숫자가 3 이상일 확률의 값은 3분의 2인데 3, 4, 5, 6이 나오면 무게가 2인 추를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위의 시행을 반복해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총 무게가 처음으로 6보다 커나 같으면 그때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x의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제일 처음에 x가 3이라고 x가 3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세 번 만에 추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인가? 근데 세 번 만에 처음으로 6보다 커 같은 추의 무게 합이 나와야 되겠네? 세 번 만에 6보다 큰 거 커 같은 게 나와야 돼? 세 번 만에 6보다 커 같은 게 나오려면 추가 계속 3개의 추가 다 무게가 2인 것만 3개 더 해야지 6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x가 3일 확률의 값은 3번 중에 3번 전부 다 3분의 2의 확률로 3번 전부 다 무게 2인 것만 넣었어야 돼. 이런 거 맞으세요? 네. 이 확률의 값은 9분의 4인가요? 아, 미쳤네. 3승이죠? 네. 3분의 2 확률로 3번이니까. 그럼 27분의 8인가요? 네. 그 다음에 x값이 4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x가 4라는 말은 4번 만에 처음으로 추의 무게 합이 6보다 커야 6 이상해야 돼. 그러면 세 번째 시행까지는 6보다 커 같으면 안 돼. 세 번째까지 했을 때 무게의 합이 4고 네 번째 무게 합의 값은 네 번째 무게 2인 추를 넣었을 때 세 번째까지는
그냥 세 번째까지가 합이 5였을 때 이걸 나누라고. 지금 여기 써 있는 말이 이해되세요, 지금? 최 무게가 네 번째 시행했을 때 처음으로 최 무게 합이 6 이상이었으면 좋겠거든. 네 번째 무게가 6 이상이 되려면 세 번째까지는 합의값이 4가 나왔다고 한다면 네 번째 시행에서는 추 2자리를 넣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까지 최 무게 합이 3이었다고 한다면, 최 무게 합이 5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무게 1자리를 넣든 무게 2자리를 넣든 상관없다고. 그래서 네 번째만에 6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세 번까지 해서 무게 합이 4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세 번까지 해서 무게 합의 값이 정확히 4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거보다 작은 거. 세 번 중에 두 번이 3분의 1의 확률로 두 번은 무게 1인 걸 집어넣었어야 돼. 또 한 번은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은 무게가 2인 걸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합이 4가 되는 건가요? 또는 세 번 중에 두 번까지는, 세 번 중에 세 번 단가? 무게 합의값 5가 나올 때 어떨 때야? 세 번 중에 한 번이야? 세 번 중에 한 번이 무게 1자리가 있어요? 무게 2자리는 두 번? 이런 합이 5가 되겠네? 앞에 있는 녀석은 무게 세 번째까지 무게 합의값이 4였다고 한다면 네 번째에서 뽑는 건 무게 2자리를 무조건 뽑아야 돼. 그럼 네 번째에서 무게 2자리를 뽑는 거는 세 번째까지 무게 합의값이 5였다고 한다면, 세 번째까지 무게 합의값이 5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1이 나와도 되고 2가 나와도 돼요? 네. 그럼 네 번째 6 이상의 숫자 나올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네. 이 녀석을 산수해가지고 나의 빈칸을 채우세요. 나의 빈칸을 채웠으면 좋겠는데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얘인가? 네. 빨간색은 1이니까요? 네. 그럼 앞에 게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앞에 게 나인 거네? 네. 앞에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27분의 4. 네, 맞습니다. 나에 들어갈 건 27분의 4입니다. 세 번째 X가 5일 사건도 구하라고 합니다. 다섯 번 시행했을 때 무게합이 6 이상인 거. 그럼 네 번 시행할 때까지 무게합의값 6 이상이 나오면 안 돼. 네 번째까지 나오는 게 무게합의값이 4였다가 다섯 번째 시행에서 2인 추를 넣는 경우와 네 번째 시행까지 넣은 눈의 그 무게 합이 5였을 때는 아무렇게나 넣어도 상관없겠구나. 네. 그럼 제일 처음에 네 번 해서 무게 합이 4여야 돼. 네 번에서 무게 합의 값이 4가 나오기 위해서는 네 번 전부 다 무게가 1자리를 넣어야 돼. 네. 그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 중에 네 번 전부 다 3분의 1 확률로 네 번 전부 다 무게 1자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네 번째까지 합의값은 4기 때문에 다섯 번째 시행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3분의 1 확률로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게 2자리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점수가 네 번째까지 시행했을 때 점수 합의값이 5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에서 점수 합의값이 5가 되려면 1.1 무게 1자리가 3번, 무게 2자리가 한 번인가요? 네. 그러면 그건 4번 중에 3번은 무게 1자리가 3번, 무게 2자리가 한 번인가요? 되신 거 맞아요? 여기까지 4번 시행했으면 다섯 번째 지금까지 5점이야? 네, 아무거나 돼요? 3분의 1 확률로 1이 나오든 3분의 2 확률로 2가 나오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게 누구죠? 계산 안 해도 돼요. 계산해도 돼요?
다에 알맞은 숫자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는 뒤에 건가요? 네. 뒤에 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81분의 80. 그때 가나는 곱하시고요. 나누기 하세요. A, B의 값을 두 개 곱했습니다. 27 곱하기 27. 분자 곱했더니 32예요? 네. 그 녀석의 값을 81분의 8로 나누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분했더니 답이 81분의 4가 답인가요? 네. 81분의 4가 없다. 응? 약분을 잘못했다고? 아, 그랬네. 약분을 잘못했네. 80이라고 279를 약분하면 이게 9네요. 9분의 4가 답이네요. 아, 빈칸책이 지긋지긋한데 이제 빈칸책이 마지막 9번입니다. 네. P점이 수익선 위에 원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P점이 수익선 위에 원점에 놓여져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6의 약수라고 한다면 6의 약수가 나올 확률값이 뭐죠? 6의 약수는 3, 6 두 개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확률로는 P가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일 겁니다. 근데 6의 약수가 안 나오면은 3분의 2의 확률로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겠다고요? 3분의 1 확률로는 오른쪽으로 2칸, 3분의 2의 확률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할 겁니다. 근데 6의 약수가 3분의 2가 맞지 않아요? 1, 2, 3. 아, 너 3분의 2라고 얘기했어? 너 왜 3의 6의 약수의 값을 36이라고 생각했지? 멍청하게. 6의 약수의 값은 3분의 2예요? 6개 중에 4개? 6의 약수가 아니었을 때가 3분의 1. 원래는 원점에 출발합니다. 근데 P점이 9 이상 마이너스 4 이하가 되거나 시행횟수 6번이 되면은 이 시행을 그만할 겁니다. 그때 최종 위치의 좌표를 확률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x의 기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시행을 5번 이하로 하게 되는 경우 중에서 생각했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처음으로 연속으로 나오므로 5에 나오거나 6의 약수가 아닌 뭔 개소리 안 읽어져. 안 읽어져. 아우. 이 시행이 6번이 되면은 시행을 멈출 거지. 시행을 하는 게 6번 시행하면 멈출 거니까 네. 5번까지 시행을 했을 때 5번까지 시행했을 때 9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시행을 또 멈출 거라서 5번 이하로 시행했을 때는 6의 약수인 눈이 처음으로 연속으로 5회 나오거나 6의 약수가 연속으로 5번 나오면 어떻게 되지? 오른쪽 2칸씩 5번 가는 거야? 네. 오른쪽으로 2칸씩 5번 가면 10, x의 좌표가 10에 위치하겠네? 그럼 10에 위치하면 9보다 큰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러면은 안 되고 그 다음은 6의 약수가 아닌 게 연속으로 4번 나왔을 때네. 처음부터 연속으로 4번 나오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4의 위치에? 그러면 또 시행이 멈춰버리잖아. 지금 여기서 언급된 거는 5번 이하로 시행했을 때 시행이 멈추는 경우를 얘기한 거네. 설명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거든. 수빈아 점 P라고 하는 점이 9 이상이 되거나 마이너스 4 이하가 되면은 또 시행에서 6번이 되면은 이 시행을 멈춘다며. 그러니까 그 멈추는 경우를 얘기를 한 거야 지금. 5번 연속 6의 약수가 나오면 10에 위치하니까 안 돼.
4번 연속 유기약수가 안 나오면은 마이너스 4에 위치하니까 안 돼. 그럼 시행을 멈출 거라서. 근데 확률 변수 x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고 최대값은 가임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가부터 찾아야 되겠다. x는 최종 위치가 x라고요? 그러면 제일 많이 오른쪽 갔을 때가 몇인데? 12. 아, 12? 총다에서 몇 번이 시행할 수 있는 거지? 어우. 왼쪽으로 4번 가면 멈출 거라서 5번은 못 가지. 수익선상에 원점 9 마이너스 4 네. 근데 시행 횟수가 몇 번 시행을 했다는 얘기야? 6번이 되면 멈춘다고? 네. 6번이 되면 멈춰야 돼. 자, 만약에 왼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가서 마이너스까지 4번 해서 마이너스에 위치했어. 마이너스에 위치하는 순간 멈춰야 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3까지 온 다음에 2칸 가서 마이너스 3까지 온 다음에 2칸 왼쪽으로 갈 수는 없어. 이 이동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오른쪽으로 갈 때는 2칸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갈 때는 한 칸만 갈 수 있거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로 갈 수는 없다고. 왼쪽으로 제일 많이 가봤자 마이너스 4까지 갔을 때 제일 왼쪽이야. 근데 오른쪽으로 갈 거야. 오른쪽으로 갈 건데 2칸씩 갈 거지. 2칸씩 갈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4번 갔을 때 8에 위치하지. 네. 그런데 여기서 9를 거치진 않고 그 다음 시행에서는 무조건 10으로 가. 이해되신 거 맞아요? 2칸씩 갔을 때는 8까지 온 다음에 10으로 가. 8까지 왔을 때는 9 이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멈춰. 하지만 여기서 2칸 건너뛰어서 10으로 갔을 때는 멈춰야 돼. 9 이상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최대값은 10인 것 같습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하고 최대값은 10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액값은 10인데 확률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확률값은 마이너스 4일 때는 왼쪽으로 연속으로 4번 갔어야 되고 마이너스 3에 위치하려면은 나의 값을 구하라고 한 번 5번이라고 한 번 5번인데 이게 조금 어렵네. 나가 다도 좀 어려운가 보다. 총 몇 번 시행했다는 얘기야 지금? 6번 시행했다는 얘기야? 원래는 6번 중에 한 번이 3분의 2 확률로는 한 번은 왼쪽이 오른쪽이야. 오른쪽? 네. 한 번 오른쪽 원점에서 있다가 오른쪽 2칸 갔을 때가 2야? 네. 근데 왼쪽으로 몇 번 가겠다고? 여기서 왼쪽으로 5번 가면은 마이너스 3의 위치해? 그럼 마이너스 3의 위치할 확률값은 나에 들어갈 값이 6이라는 얘기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왼쪽으로 지금 5번 간 거잖아. 근데 먼저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1을 가면 이 순서대로 갔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마이너스 4에 도달하면 멈출 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4에 위치하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위치하지 않아 이거는. 이거 빼야 돼. 이 한 가지 빼야 돼.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것도 빼야 될걸? 얘도 이미 마이너스 4에 도착하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든. 또 뭐도 빼야 될까? 또 뺄 게 또 있을까?
수빈이는 수업을 열심히 안 듣네요. 이 두 가지 마이너스를 플러스 2 마이너스를 이건 빼는 거야 안 빼는 거야? 원점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까지 가면 마이너스 3에 도착하지. 네. 근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가 아니니까 멈추지 않아. 그 다음에 플러스 2 다시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마이너스 4까지 중간에 간 적 없지? 이건 뺄 게 아닙니다. 이것도 뺄 게 안 되나? 네. 나머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총 6개 중에 이 2개만 문제인 것 같아. 이때는 4번 만에 멈춰버리니까. 그럼 여기다 6을 쓰지 말고 나한테 뭘 쓰란 얘기야. 근데 6-2여서 4가지라고. 실은 6가지 아니라 4가지야. 자, 그렇게 풀도 여기서 유도해줬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다의 값입니다. 선생님 지금 다 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의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5승하고 1승 있죠? 네. 5승하고 1승 있어가지고 아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6C5 3분의 2의 5승 3분의 1의 1승 이렇게 해서 9에 도착했어야 되거든? 근데 9에 도착하려면은 두 칸, 마이너스 3칸 이렇게 이동하면 9에 도착해요? 이게 6가지인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6번을 이동할 건데 첫 번째 경우는 뭐가 문제지? 5번 만에 9 이상의 숫자에 도착해? 멈출 거라서 절대 9로는 못 가. 10으로 끝나 이거는. 두 번째 거는 하자가 없나? 두 번째 건 8까지 갔다 왼쪽 한 칸 갔으니까 7까지 간다 다시 9로 왔으니까 이때 처음으로 9에 도착하는 거네. 세 번째 거는 6까지 온 다음에 5까지 갔다가 7까지 갔다 9로 가서 이것도 지금 6번 만에 처음으로 9에 도착합니다. 얘는 4까지 온 다음에 3으로 갔다가 3에서 6을 더해서 이때 처음으로 9에 도착해. 이때도 오른쪽 2칸 왼쪽 1칸이니까 저 플러스 1에 위치했다가 1에서부터 20 더해서 처음으로 9에 도착합니다. 마이너스 1이 제일 앞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1 여기까지면 플러스 1 9 5 7 9 처음으로 도착합니다. 이거 5가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것만 5번 시행 만에 저 9보다 9 이상의 숫자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때 시행을 멈출 거라서 6번 시행해서 9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건 몇 가지라고요? 네, 다는 5가지입니다. 그때 가나다의 숫자를 다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더했습니다. 선생님 홀수 문제는 다 풀어드렸고 이제 짝수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항분포 파트입니다. 이항분포는 말도 안 되게 쉽잖아. 꼴랑 이것만 하면 되잖아. 자, 이항분포는 딱 2가지 조건만 있으면 이항분포입니다. 그 2가지 조건이 뭐라고? 여러 시행. 네, 여러 번 시행. 어떤 일을 여러 번 시행했어야 되고 각각의 확률은 네, 각각의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처음에 시행한 거의 결과가 두 번째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때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뭐 선생님이랑 똑같은 눈으로 가지고 있다 지금. 자, 여러 번 시행해야 되고 각각의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표현은 처음에 시행한 시행의 결과가 두 번째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그때 확률값을 구할 때 독립시행 확률로 구합니다. 자, 아무튼 이럴 때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값을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앞에 있는 시행 횟수 뒤에는 확률의 값을 씁니다. 그때 기대값을 구할 때는 앞에 뒤에 곱해서 NP Q의 값은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분산값은 방금 구했던 NP한테 Q만 곱하는 거죠.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NP Q의 값이 표준 편차입니다. 꼴랑 여기다 숫자 대입해서 곱하기만 하면 답입니다. 재환이 왜 P를 닦고 있죠?
P 봤어? 자, 다음에서 기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기대값이 누구죠? 네, 앞뒤만 곱해서 답이 10이라고요? 답은 10인 거 알고 있는데 분산값도 구해봅시다. 분산값은 누구예요? 10한테 마저 뭘 곱하겠다고요? 네, 8분의 7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8분의 7.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죠? 이 짓거리 앞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마지막 문제 시간을 풀겠습니다. 분산값이 6이었을 때 n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대값을 알고 있습니다. 기대값이 누군데요? 분산값은 여기다 마저 뭘 곱해야 돼? 그래서 16분의 3n값이 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n값이 약분해서 2고요. n값이 누구라고요? 7번으로 갔습니다. 7번이 지금 기대값 구하고 분산값 구할 생각이거든? 기대값은 2개 곱해가지고 분산값은 거기다 마저 뭘 곱해? 3분의 2? 그게 20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약분했고요. 9 뺐습니다. 그럼 기대값이 누구라고요? 9번으로 갔습니다. 9번이 분산값에 세배하라고 되어 있지만 x한테 세배하라고 되어 있지만 분산값은 9배 할 거죠? 이 값이 40입니다. 분산값은 9분의 4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분산값 어떻게 구해요? n 곱하기 p 곱하기 q예요? 네. 9는 약분했습니다. 2도 약분했습니다. 11번으로 갔습니다. 기대값 구했습니다. 기대값이 누구죠? 여기 기대값인가? 네. 문제는 기대값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기대값 설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2배 해줄 거고. 마이너스 3. 이항하면 48. 기대값은? 23. 도대체 P의 값이 누구면 24가 나오지? P의 값이 3분의 1 때 24가 나와요? 그럼 Q의 값은 3분의 2야? 분산이 필요합니다. 분산은 평균값 24한테 마저 뭘 곱하자고요? 3분의 1을 곱하자고요? 2분의 2 아니에요? 지금 이게 NP죠? 네. NP한테 네. Q의 값을 곱해야 되니까. 네. 약분했더니 8이어서 16? 근데 문제가 구하는 건 뭘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요?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오죠? 더는 못하겠어. 더는 못해. 오늘 여기까지만 해. 얘들아, 생기출을 다음 주 토요일에 올 때까지 생기출을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면 쭉 넘겨봐요. 표준화 시켜서 푸는 문제 있죠? 지금 수능 특강은 표준화까지 배웠을걸? 많이 늦어봤자 어차피 안 하니까 149쪽까지 풀어놓은 걸로 합시다. 149쪽까지 풀어오시고요. 수능 특강도 뒤에 풀어야 될 거 있지 않나요? 내가 다 풀어줬나 수능 특강? 문제를 아예 2단계 문제 다 풀어줬어? 생기출만 149쪽까지 풀어오시고 다음 주 토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오실 때 모의고사 한 4분 더 풀어오셔야 돼요. 3월 18일까? 쌤이 오늘 확률과 통계 풀이하려다가 그냥 풀이를 하느라고 그냥 시간 보냈거든? 3월 18일 확률과 통계는 3월 17일 거 모의고사는 답지 보냈어요. 카톡에. 다음 주 화요일에 할 것도 답지 보냈습니다. 채점해서 가져오세요. 잘 가세요. 수민아, 오늘은 잘 나와서 안 들키고? 요금 먹고 나왔어? 네, 잘 가세요. 수민이 완전 간편한 복장이네. 전자기기만 들고 오는 거네. 네. 네, 잘 가세요.
저도 패드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한시 수업입니다. 네, 잘 가세요. 시간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집에 가면 어딘지. 이제 2시간만 서울이랑 살아날 것 같아. 강아지가